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Go Eco Pest Control 필립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과 저희와 이렇게 벽이 가로막혀 있네요. 네, 그렇게 됐네요. 그냥 이게 안전한 노멀이죠, 이게. 예, 요즘 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죠. 뉴 노멀 시대. 네. 네. 오늘의 주제가 뉴 노멀 시대인데요. 앱노멀 아니었어요? 뉴 노멀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뭐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저도 요즘 시국이 궁금해서 네. 이제 매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인데요. 한 달, 벌써 한 2달 전부터 샨사댐이, 중국의 샨사댐이 네. 홍수로 인해서 물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균열이 갔다. 그리고 분명히 무너질 거다. 그리고 이제 그걸 관리하는 독일의 그 관리인이 말하기를 중국 전체 한 2만여 개의 네. 댐들이 그렇게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 와. 옛날에 그 모태똥 시대에 그 이제 막 밀어붙여서 급하게 지은 그 댐들이 후유증이다. 지금은 이제 관리 부실로 인해서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막 한국의 유튜버들이 막 맞습니다. 비난했거든요. 맞아요. 안 그래도 지금 감정이 한국하고 뭐 그러니까요. 또 중국하고 또 미국하고 미국 서로 좋지 갈관이. 않은데 막 비난을 했는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우리나라에도 감당 못할 어쩔 폭우가 수 쏟아지는 없죠. 거예요. 일본도 네. 그러고. 네네. 그러더니 이제 그 비난하던 유튜버들이 이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저거 비정상이다라는 거죠. 저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중국이니까 일어나는 거다. 중국에 막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막 산불이 일어나는데 호주에서 산불이 엄청나게 나와서요. 일어났죠. 대한민국만한 숲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불이 어디까지 그 연기가 어디까지 났냐면 남아메리카까지 연기가 보인 거예요. 그 정도로요? 예, 뭐 12억 5천만 마리의 동물들이 죽어 나가고요. 네. 5만 채 이상의 집이 파손되고 그랬는데 또 그거 보고 그랬죠.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저렇게 큰 산불이 나냐 그랬는데 아마존에서 불났죠. 몰랐죠. 시베리아도 그랬잖아요. 시베리아도 올해 300번의 산불이 났어 시베리아에서. 네. 시베리아가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달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온 현상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그러고요. 그러니까 네. 비난하던 사람들이 호주를 비난하던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게 가만히 보니까 저게 정상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앱노멀이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이 앱노멀이 네. 노멀이 된 거예요. 비정상의 야. 정상화가 된 거죠. 이거 참 그러네요. 큰 문제네요. 예,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저거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게 현실이구나라고 느껴야만 되는 세상이 돌아온 거죠. 네. 그럼 이상한 게 현실이면요. 이렇게 대책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대책은 없죠 사실. 근데 사실 따지고 본다면 우리 사람들의 죄가 또 큰 거 아닌가요? 그 원인은 다 사람이 제공한 거니까요. 네. 늘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이 무대책이 대책인가요?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무계획이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명언이긴 하네요. 네. 하는데 나 칭찬받았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의 지구의 상태를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런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 온도가 너무 높고 한쪽에서 온도가 너무 낮고 네. 사람으로 말하면 당 수치가 한 300이 넘는다든지 혈압이 190이 넘는다든지 어허. 이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당신 뇌경색입니다. 지방간입니다. 동맥경화입니다. 고지혈증입니다. 온갖 성인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구가 근데 이런 진단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그랬겠죠. 어떻게 관리를 하면 고혈압이야. 어떻게 하면 고지혈증이냐. 좀 채소 좀 먹어.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과일도 좀 먹고 관리를 잡곡 안 먹고 해서. 막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지구가 다 그렇게 된 거죠. 네. 옛날엔 그게 비정상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런 온갖 성인병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이게 정상이 된 거죠. 네. 요즘에 한국에 가서 나 성인병인데 그러면 그러잖아요. 여기저기서 나 성인병이야. 야. 요즘에 혈압하고 당뇨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약간 비정상에 속해요. 네네. 제 오히려. 친구들도 보면. 예. 네. 그러니까 좀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네. 견해를 바꾸지 않으면 이 세태를 이해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뭐 그 적당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냥 한국에 이렇게 불륜 커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네. 이게 그게 비정상이 정상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네. 시대가 된 거랑 같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저쪽 집 남자 영철이네 아버지 바람났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그래 이렇게 했는데 여자라서 여자 편 드시는군요. 근데 아무튼 네. 비정상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중요한 과제네요. 예, 이게 말이에요. 네. 그렇죠. 왜 자기 자신을 모르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뭐 문제 해결할 방안은 없지만 일단은 자기 인지는 하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앞으로 뭐 지금까지는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네. 지금 뉴스를 접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뭐 차근차근 짚고 가면 네. 먼저 원인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좋죠. 같은데요. 그거는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기온 상승이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지구가 과거 한 1만 년 동안 네. 온도가 일정했어요. 쭉 유지됐는데. 예, 그러니까 한 1.5도 상승하거나 1.5도 하강하거나 네. 그랬는데 최근 100년간 평균 2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37도잖아요. 체온이. 체온이. 그러면 한 36.5도, 37.5도까지는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람 체온이 39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물전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코로나로 상황이 그런 심하죠. 거라고 보는 네.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구의 그 기온 그러면 하루 이틀 확인해서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한 30년간 정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온이 2도 올라갔다 그러면 최근 30년간 올라간 거예요. 오. 예. 근데 그 예전부터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뚫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올 거라고 예견을 많이 했었잖아요. 했는데 결국은 안 지켜진 거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잘못을 했어도 부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전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인데 미국 사람들이 중국도 그러고요. 기후협약 가위해서 그 화석연료 사용 줄이자 그러지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줄였을 때 경제적으로 지장이 많으니까 못하는. 미국의 보수적인 학자들, 네. 기후학자들 다 그러잖아요. 절대 화석연료를 많이 쓴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주장하거든요. 일본에서. 네.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와. 네. 예. 그런데 최근 1000년 동안 쓴 것에 몇 수십 배를 최근 한 100년 동안 그 화석연료를 써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최근 100년 동안 일어난 일이 근대화, 산업화, 그다음에 인구가 증가하고 그렇죠. 주택 증가했겠죠. 그다음에 집, 차, 공장 모든 걸 돌릴 때 전기로 돌리는데 전기 사실 에너지가 다 화석연료를 쓰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수력도 네, 있긴 원인은 하지만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터빈을 돌릴 때는 화석연료를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연료 채취를 하느라고 화석연료 채취를 하느라고 1년에 채굴 하고. 채굴을 하고 그 산림을 훼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이 40에서 50만 개가 사라져요. 그 와, 면적. 정도예요? 그러니까 열대우림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산소가 줄고요. 네. 이산화탄소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로 기온이 상승하는 건데요. 와. 그래서 이제 그 온실 효과로 인해서 가장 최근에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왔던 게 홍수라고 생각해요. 홍수. 네. 네. 온도가 제가, 올라가면서. 최근 중국. 네. 제가 이 데이터는 물폭탄. 최근 7개월 동안 것만 모은 거예요. 뭐 몇십 년이 아니라 7개월. 아니고 최근 거만 모아도. 네, 중국 3개월 동안 계속 비가 왔어요. 엄청났어요, 사실. 네. 이재민이 3천만 명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다음 재산상의 피해가 15조예요. 우와. 15조면 한국 땅 다 파헤쳐도 15조 안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야. 일본은 2달 가까이 계속 비가 왔는데요. 네. 주택이 1만 채가 침수가 됐고요. 예. 5천 명이 이재민 나왔어요. 어떡해요. 네. 엄청나네. 한국도 지금 보통 한국이 지금 숫자는 뭐 많이 밝히지는 않는데. 네, 한국이 원래 아시는 것처럼 평균 장마 기간이 32일이에요. 네. 근데 지금 벌써 2달 10일째 비가 오고 있어요. 2달이 넘었다는 네, 2달 10일째 비가 오고 있고요. 하루에 보통 우리 어렸을 때 홍수가 나면
150mm, 200mm만 하루에 와도 그때 넘쳤죠. 침수예요. 근데 네. 요즘은 하루에 300mm, 이틀에 한 500mm 오는 건 예사가 아니에요. 뭐 시설은 돼 있는데 맞아요. 그냥 며칠에 1000mm씩 와요. 와. 그래갖고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저층이 물에 잠기고 지하상가 다 그렇죠. 물에 잠기고 차 떠내려가고 지하차도 이게 그걸 어떻게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서 이 동아시아 쪽은 아예 장마 또 홍수로 인해서 거의 네.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강 건너 물구경이 아니네요. 불구경 네. 물구경이 아닌 게 이 중국이 저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그 불똥이 이제 우리나라 중국 걱정할 건 네. 아니죠. 아니에요, 중국은 아니죠. 뭐 중국 걱정할 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기온의 변화가 있으면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네. 그 기온 상승하면서 상승이 올라가면서 예. 수증기가 예. 다시기가 돼서 다시 내려오고 내려와서 이제 네. 홍수를 이루는 특히나 거고요. 요번 중국 이쪽 뭐 우리 동남아시아 쪽은 시베리아 산불이 나는 바람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자연재해가 뭐 아무튼 끊임이 없습니다. 이게 반대로 홍수가 난 지역이 있는데 우리 몸이 머리는 뜨겁고 손은 차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병 걸리면 지금 지구가 그런데 호주, 아마존, 캘리포니아, 시베리아는 산불로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쪽은 왜 그러냐면 가뭄 때문에 그래요. 온도는 올라가고 가뭄이에요. 가뭄이군요. 저쪽은 또. 동아시아 쪽은 온도는 올라가면서 홍수가 났고요. 네네. 이쪽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뭄이 일어난 거예요. 네. 호주 산불이 어느 정도로 컸냐면 2019년 9월부터 시작해서요. 네. 2020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산불이 그치지 않고 탔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기가 남미까지 뭐 일본 어디까지 다 보일 정도로. 보일 정도로. 그때 위성으로 찍은 사진 보면 지구가 잘 안 보여. 그거 다 가려가지고. 네, 가려갖고 안 보이는데 와. 그 소실된 숲의 크기가 1860만 헥타르인데요. 사이즈가 이제 대한민국 크기예요. 네. 네. 대한민국 하나 다 탄 거예요. 호주 숲의 14%가 탔고요. 네. 그다음에 5,700채 이제 집이 탔고요. 집이 탔고. 동물이 많이 엄청나게 죽었죠. 네. 동물이 12억 7천 마리가. 아이고. 아우.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꺼진지 아세요? 그 불을 어떻게 진화시킨지 아세요? 진화가 불가능했어요. 비가 왔겠죠. 비가 와서요. 예, 자연적으로 농땡이- 비가 많이 내렸어요. 네. 그때는 그때가 여름이잖아요. 네. 예. 다행히 비가 겨울 온 여름 거죠. 그때가 여름이에요. 그 12월 1월이 여름인데 그렇죠. 그냥 그쵸, 반대잖아요. 반대니까요. 예, 그런데 2020년 1월 19일 날 비가 오고 그 위에 폭우가 와서 맞아요. 아. 엄청나게 또 폭우가 그게 와. 안 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겠네요. 다행히 끔찍한 우기랑 일이었네요. 겹쳐서. 그리고 2019년에 아마존이 9만 헥타르가 탔고요. 네. 그 아마존 산림의 10%가 탄 거예요. 와. 네. 캘리포니아가 저는 캘리포니아에 20 몇 년 전에 유학을 와갔고요. 네네. 유학을 와서 계속 그쪽에 살았는데 해마다 산불이 안 난 적이 없어요, 봄에. 네. 예, 그래서 하늘이 까맣고요. 그 다음에 차 위에 재가 수북히 쌓일 정도였는데 캘리포니아가 올해 한 8만 헥타르가 불이 탔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호주나 캘리포니아 아마존 지역들이 네. 40도 중반, 40도 후반까지 온도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예. 우리 몸이 체온이 올라가서 중병이 걸리듯이 네. 지금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중병이 걸린 건 사람 인체나 거의 같은 예, 그런 예. 케이스가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하나 예를 더 드릴게요. 네. 시베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지역 중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달 6월 달인데요. 섭씨 38도까지 올라갔어요. 섭씨 38도요. 그다음에 가뭄으로 30도만 해도 덥잖아요. 많이 덥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더운 거예요. 오.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만 올해 2020년에 300건의 산불이 일어났고요. 네. 그 왜 그랬냐면 너무 가무니까 얼어붙은 땅이 고온으로 바싹 이제 말라붙는데 말라버려. 와. 산불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근데 너무 위험한 건 뭐냐면 시베리아 쪽은 아시는 것처럼 지하 쪽으로 송유관이 있거든요. 그래 맞아요. 송유관에 균열이 생길 정도로 쩍쩍 갈라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군요. 진짜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그러게요. 시베리아가 이름값도 못했네요. 아니 원래 좀 그러니까요. 추워야 거기가 이제 추운 동네가 되는데 우리보다 더 더울 정도로 올라갔더니. 그렇죠. 사실은 시베리아 쪽하고 극지방이 전 세계에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쵸. 산소 기능은 아마존이나 그 브라질 쪽에 있고요. 그 태국 같은 나라의 어떤 그런 나라의 밀림이 또 네, 밀리무림. 산소를 공급하고 해주는데 네. 폐 기능은 하죠. 이 집에. 근데 지금 뭐 그런 기능을 하는 지역들이 다 이제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폐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네. 그 결과가 우리한테까지 다 미치겠군요. 네네. 앞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네. 네. 뭐 우리가 들을 얘기 많은데 우리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우리가 그 또 얘기를 듣도록 하는데 LA 쪽에서 지금도 사진을 올려주시면서 그러게요. 상황을 전해주셨어요. 채팅창에 86님께서 LA가 이제 사람도 안 오고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 방에 갇혀가지고 철창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거기다가 요즘 또 기상이온도 거기도 많이 나타났잖아요. 저도 LA에 집이 있기 때문에 LA 잘 집이 있어요? 아시는군요. 잘 알죠. 그 집이 네. 두 계신 거예요? 여기는 엄청 부자죠. 그냥 아니 LA에 있죠 집이. 미국은 상관없어요. 그냥 있어. 요즘 한국이 난리지 미국은 상관없어요. 거기 있어라 했더니 있어요. 네. 네. 아. 하여튼 LA에서 들으시면서 또 소식 전해줬는데 기상이온에 코로나까지 모두들 고생하는 그렇죠. 시기에 우리가 모두 이겨내자고 격려의 말씀을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LA는 우리 그 대표님의 팬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86님께서.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죠. 그렇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고에코 패스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대표님 이 그 대책 없는 세상에서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죠? 이제 큰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그 또 하나 이제 여지껏 홍수라든지 가뭄으로 인한 산불 피해 뭐 이런 게 얘기했는데 하나 더 얘기하자면 네. 메뚜기가 있어요. 메뚜기요? 네. 금년에 또 메뚜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출몰하는 이 메뚜기인데요. 메뚜기.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메뚜기까지 나와서 오. 네. 사람들이 먹어야 할 식량을 먹어 흉내나요? 치우니까요. 네. 메뚜기 재앙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인도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인도양. 인도양의 가장 서쪽에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그 뿔처럼 나 있는 데가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소말리아 있어요. 유명하죠. 그쪽은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온도가 상승해서 비가 많이 왔어요. 아프리카 비가 안 오는데 비가 많이 와. 그쪽하고 케냐 쪽에 비가 많이 오면서 메뚜기들이 땅 속에 이렇게 유충으로 오래 있어요. 그래서 네. 조건이 될 때까지 습도가 갖춰질 때까지는 알에서 부화가 안 돼요. 기다리고 있는군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면서 살기 좋은 조건이 되니까 메뚜기들이 부화를 너무 많이 해요. 아이고. 안 그래도 먹을 것 없는 아프리카에 얘네들이 네. 수십억 마리씩 떼지어 날아오면서 아우. 싹 걷어먹는 거죠. 아, 저런. 그리고 먹을 게 또 있다면 바람이 또 동쪽으로 부니까 서쪽에서 야. 바람 부니까 그걸 타고 중동으로 왔다가 이동을 하는군요. 인도로 왔다가 맞아요. 중앙아시아 갔다가 지금 중국까지 중국까지 와 있다. 이야, 와. 세계 여행을 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갑자기 비가 안 오던 러시아에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러시아는 다른 종류의 메뚜기가 또 날라와서 메뚜기 때문에 러시아가 난리가 났어요. 아, 이거 재앙인데요. 세상에나. 그런데 인도양의 가장 동쪽인 호주는 네. 또 물이 차가워져 갖고 거기가 가뭄 피해가 생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산불이 나고요. 같은 원인인데 네. 그러니까 온난화 때문에 생긴 원인인데 결과치가 한쪽은 그렇게 비가 안 다르네요. 오고 한쪽은 비가 와서 문제가 생겨요. 결과가는 달라지네요. 네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좀 심각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금방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알지만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아시죠? 이집트에서 그렇죠. 나올 때. 엑소더스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는데 맨 마지막 3가지 재앙이 우박, 메뚜기, 흑암이에요. 네. 네. 근데 중국에 지금 우박이 탁구공만한 우박이 내려요. 그래요. 그러지 않았었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우박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다 망가져요. 그렇죠. 그러네요. 우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 재앙을 이집트에 뭘 줬냐면 메뚜기를 메뚜기. 줬어요. 그럼 먹고 남은 우박 피해를 당하고 남은 농작물을 걷어들이려고 그러는데 메뚜기가 가서 다 갉아먹는 거죠. 아이고야. 그다음에 피를 말렸어요. 네, 마지막 재앙이 흑암인데 그러면 이집트 같은 데는 이제 그렇죠. 나일강도 있고 날씨도 좋으니까 1년에 3모작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씨앗 심어서 다시 농사하려고 그러니까 깜깜해지니까 깜깜해지니까 바라가 안 그러니까 돼요. 아예 굶어 죽게 생긴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그런 거거든요. 우박이 오죠. 메뚜기 오죠. 그다음에 뭔가 심어서 새로 뭐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게 뭐냐면 홍수로 인해서 홍수를 네. 해서. 경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 말 그대로 삼재잖아요. 세 가지 예, 재앙.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종말론적인 현상들이 그냥 우리 지구상에 저희 곳곳에서 그러네요. 막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에이 저건 뭐 어쩌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야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죠. 이건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우리 나오니까. 주위의 우리 환경 속에서 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게 뉴노멀이다. 이렇게. 그러네요. 네. 아, 채팅창에서요. 퀵 퀘스천이 올라와서요. 우리 대표님께 그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 식용 메뚜기인가요? 예, 옛날 한국에서 그 벼메뚜기 같은 거. 나왔는데 메뚜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었거든요. 네. 그게 풀무치라고. 풀 묻히죠. 그건 아주 어렸을 때 저희가 많이 잡아먹던 메뚜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국 메뚜기, 요번에 러시아 출연했던 메뚜기. 중동에 있던 메뚜기들은 네. 그게 데저트 사막 메뚜기요? 그래소포라 그래서 사막 메뚜기인데 예, 예. 그건 먹는다 안 먹는다 그것까지 이제 못 뭐, 들어봤어요. 그러나 뭐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예, 중국에 있는 것도 다 같은 종이에요. 아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가공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가공하기 위한 또 설비도 필요할 테고. 몸체가 좀 더 클 것 같은 생각이 크죠, 드는데요. 크죠. 시커멓고.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요. 메뚜기가 얼마나 많냐면 미국도 그래요.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네.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말 그대로 흑암이네요. 예, 하늘이 안 보여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도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전 세계로 휩쓸리고 있어요. 네.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거 네. 뭐 이게 어쩌다 한번 나왔다 했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네. 규모가 커지니까 네, 네.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글쎄요, 대응은 인구가 불가능한 삭제하다.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이게 정상이 아닌데 정상처럼 됐어요. 야. 그런데 사람들이 예측을 잘한다고 해서 4차 혁명 시대까지 가고 그랬는데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인공지능을 통한 딥러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데 네. 이런 건 대책에 안 썼죠. 네.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진다면은 4차 산업혁명을 땡기고 더 발전시키는 쪽에 세계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닐까? 4차 산업혁명이 조금 제대로 된 그 궤도 안에서 천천히 진행될 줄 알았었는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빨리 당겨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방법은 상황이 다른 게 그렇게 없을 된 것 거죠. 같아요. 예, 그 중에 가장 이제 숙제가 뭐냐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를 대체연료.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전기 배터리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최근에 전기 배터리의 그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 이제 그걸 에너지를 만드는 게 찾아내는 거. 에너지원을 찾아내는 게 이게 가장 아시는 중요한 데처럼 뭐 그린 LG 에너지. 같은 데가 지금 선두주자죠. 아, 에너지 LG, SK 같은 네네. 예, 자. 전기 배터리 있습니다. 그러면 아하. 결국 화석 연료를 쓰고 과거의 연료를 쓰는 거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는 큰 전제 조건이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거군요. 나중에는 우리 다 전기차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네. 3, 4년 그렇게 후면 될 전기차 걸요. 타야 돼요. 그 인프라가 이런 시대가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이제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전기차 수소차를 타도 네. 배터리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이제 전환기에 있는 거죠. 그쵸. 지금은 이제 몇 년 후면 법으로 아마 가스차 못하게 할 거예요. 아. 이제 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 세상에 돌아오게 어차피 네. 언노멀 상태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그 전기차 주가가 그렇게 폭등을 했군요. 네, 테슬라가 그래서 막 뛰었다 널뛰기를 하죠. 널뛰기 찐찐 장세를 말씀을 보이죠. 해주셔야지. 저는 뭐 5년 전에 샀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얘기를 할 텐데요. 네.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게 바이러스인데요. 최근 30년 동안 그 온실가스를 많이 쓰는 바람에 이제 산림을 훼손하면서 숲속의 동물들과 식물들을 우리가 너무 빨리 대면하는 거예요. 아. 동물들이 막 기어 나오잖아요. 곰도 나오고 한국에 멧돼지 나오고 박쥐가 아파트로 들어오고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그 메르스 사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박쥐에게서 그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낙타로 옮겼다가 낙타에서 사람으로 왔잖아요. 네.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막에서 박쥐하고 낙타가 만날 일이 만날 뭐가 기회가 있어요. 아. 근데 훼손은 하니까 자연을 훼손이니까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네. 그래갖고 동물들의 식물들의 몸에 있던 그 바이러스를 동물들이 자꾸 죽어나가고 동물들이 숫자가 줄고 살 곳이 없어지니까 네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그 아. 바이러스가 사람들한테 아이고. 옮겨온 거죠. 예. 새로운 숙주를 찾은 거라고 보시면 이게 돼요. 뭐 코로나가 바로 그런 케이스가 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소아마비나 아니면 천연두 같은 것들은 네. 그 감염이 된다 그래도 그런 것들은 사람에게만 있는 질병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최근에 몇십 년 동안의 바이러스들은 다 수인성이에요. 수인성.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수인 공통, 인간과 그러니까 짐승의 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라임병,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광견병, 판타 바이러스, 탄저, 지카, 에볼라 다 동물들과 사람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오. 동물들이 숲속에 있던 동물들이 사람에게 옮겨주는 거예요. 와. 예, 숲이 많으면 모기가 사람한테 안 와요. 네. 근데 훼손하니까 자꾸 오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목이 예, 더 많았었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치사율이 이게 다 높아요. 조류독감은 다. 60%가 치사율이고 메르스 네. 30%, 에볼라 50%. 근데 신종 코로나. 신종 플루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은 낮은데 네. 어마어마하게 빨리 와요. 전파 속도가 빠르죠. 전파를.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벌써 몇 년 전에 빌 게이츠가 예견했지만 주기가 너무 빨라져요. 네. 2002년에 사스 나왔죠. 그다음에 7년 새로운 후인, 바이러스에. 예, 2009년에 신종 플루, 그다음에 6년 후에 메르스, 5년 후에 코로나. 그러면 이제 3, 4년 후에 또 이런 바이러스가 또 온다고 우리가 충분히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코로나19 네. 문제가 지금 해소되더라도 다른 것이 또 나오는 기간이 네. 짧아진다는 거죠. 짧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강해지고. 것처럼 14세기에 세계 인류의 30%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패스트도요. 네. 지금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중국이나 이렇게 동아시아 이런 나오죠. 나라에서 가끔 그걸로 죽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오, 네. 그래요. 예, 1년에 몇십 명은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검열되지는 코로나는 사라지지 감염이 안 않습니다. 되네요. 아무리 백신을 쓰고 치료약을 써도 아하. 어딘가 숨어 있다가 느슨해지면 또, 또 나타나고. 잠복하고 있네요. 예, 잠복하고 있는 거죠.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네. 되는 세상이 됐네요. 맞아요. 네. 유기님이 잠시 제보 주셨는데요. 그 메뚜기 먹을 수 있나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식용, 사료용, 공업용 모두 이제 구분이 있으니까 마구 잡아 먹으면 그것도 또 병 걸린다고. 예, 결국은 중국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천상갑이라는 동물이 그렇죠. 있어요. 비늘로 덮인 동물이 네네. 있는데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들린 그 천상갑을 조사해 보니까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박쥐하고 천상갑에 있는 박쥐하고 그 코로나하고 같은 거예요. 네, 이게 그- 사람 거하고 염기서열이 또 맞아요. 유전자 염기서열이 또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잡아 먹으려고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랬다면서요. 그렇겠죠. 네, 그래가고요. 하여튼 정말 수인성이네요. 네. 아, 정말 이제는, 우리가 걱정 안 하던 지구 전체에, 정말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로까지 이게 대두가 됐네요. 예, 그러면 네. 각자의 노력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저희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데 이제 부분일까요? 그거는 공동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요.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그다지 많지는 않고요. 뭐 가령 우리가 오염물질을 덜 쓴다든지 네. 그다음에 경고를 한다든지 그러는데 결국은 인류 공동체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숲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아, 숲을. 아, 숲을 살리자. 그래서 자연을 그대로 예, 살리네.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과 음흠. 동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해서요. 아. 네, 네. 요즘은 그런 공간이 없어졌죠. 다 자연 공원이라 그래서 다 오픈 시켜갖고 개 끌고 다니고 뭐 그냥 사람 뛰어놀고 다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아니라 동물이 살 수 있는 공간 따로 마련해 마련해. 주고 사람이 오. 침입을 하면 안 되죠. 자연 아. 그대로로 가야 된다는 거고. 예,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일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뭐 이미 들어갔고요. 5G 시대에서 바로 6G 시대로 넘어갈 정도니까요. 네. 네. 많이 오는데 재밌는 게 그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부에서 돈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죠. 예, 8월 달에 또 1,200불이 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는데 예전 같으면 그걸 갖다가 기본소득이라고 그래서 막 나눠주기 시작을 해요. 기본소득 얘기는 옛날부터 그렇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런 현상을 두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걸 두고 빨갱이 아니야. 나눠주는 거. 무상. 왜 주냐고 막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바뀌죠. 아시는 것처럼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더 심해지죠. 그렇게 되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대기업들, 네. 네. 특히 IT 기업들만 돈을 더 벌죠. 네. 계속 벌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소외되는 사람들은 돈을 벌 길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계속 해고가 일어나고 있고 네. 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도 다른 이유로도 이미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거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 제도도 예, 바뀌겠네.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가지고 투표도 했었어요. 투표도 했었죠. 1년에 한 달에 300만 원씩 다 주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반대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이젠 체제라는 개념은 무의미해졌다. 이미 체제 싸움에서는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승리를 했잖아요. 네. 승리를 했는데 생사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고스톱을 친다고 생각하면 이 경제 논리는 사실은 고스톱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인생도 그래요. 네, 그러면 고스톱을 치는데 한 사람이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싹 쓸어가겠죠. 네, 그렇죠. 못 근데 이기죠. 거기에 예전에 우리 고스톱 칠 때는 깨평도 주고 광고 팔고 죽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판이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굶어 죽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맞네요. 버림받겠지. 이제 사회적인 제도까지도 다 이제 이제는 아마 체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체제들이 나오지 나오지 않을까. 않을까. 여러 가지 변혁이 예상되는 그거는 뭐 시기네요. 사회주의다 뭐 자본주의다라는 개념이 네. 아닌 다른 체제의 어떤 개념도 네. 생기지 않을까. 근데 뭐 스위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사람들 자살률이 상위 랭킹에 들어있다는 게 참 스위스는 아이러니하네요. 뭐 그건 모르겠고요. 네. 스위스는 국민들이 워낙 소득이 높은 나라니까 거부했어요. 네. 그러게요. 거부했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책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뉴노멀 시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고 에코 패스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정수라의 난 너에게 함께 듣고 돌아옵니다.